부자가 될 수 있는 10가지 돈의 규칙을 아시나요?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결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라고요. 일단 돈의 주인이 되면 당신은 자동으로 재정적 자유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되려면 돈의 규칙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개인 금융 전략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즉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금융 전략 하나 없다면 당신은 결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워렌 버핏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마약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돈이죠. 예, 돈은 마약과 같습니다. 부족하거나 과다 복용하면 심각한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돈이라는 강력한 마약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중독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건전한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돈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고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돈의 법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0가지 돈의 규칙은 분명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에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을 누르고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 본인을 위한 지출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본인을 위한 지출이란 다른 곳으로 돈이 새어 나가기 전에 저축에 대한 계획을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수입뿐만 아니라 저축을 생각하십시오. Nerd Wallet Survey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명 중 1명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지출 전에 미리 저축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지출할 것을 다 빼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기에 저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저축에 대한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일주일 내내 예상치 못한 비용이 자주 발생해 통장이 비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돈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소득의 약 80% 이하만 지출하고 최소한 20% 이상은 퇴직금 및 기타 저축, 계좌에 저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당장 그럴 수 없다면 1% 정도의 낮은 금액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출과 저축을 통제하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두 번째로 계획을 세우세요. 자신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획을 세우는 것뿐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목표를 세운 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을 때만 지출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저축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신의 소득 수준 이하로 생활하세요.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을 모두 쓰면 절대 금전적으로 여유로울 수 없습니다. 소득 수준 이하로 생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정해두면 돈을 어디에 쓸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대로 지출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떠안게 되는 이유도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악몽이 반복됩니다. 자신이 버는 것보다 지출이 많다면 영원히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해야 월급쟁이를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넷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세요. 비상자금이나 비오는 날을 위한 비상저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아이들이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생긴다면 당신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이런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하루에 몇만 원을 저축 통장에 넣어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목표는 6개월간의 휴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비상자금을 마련해두고 비상시를 위해 비축해두는 것입니다. 다섯째, 은퇴를 계획하세요. 결국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필요를 어떻게 충족할 생각이신가요?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연금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안내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연금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나 자영업자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근처에서 찾아보시고 은퇴 설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조심하세요.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말입니다. 돈을 갚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빌려주셔도 됩니다. 일곱째, 보증을 서지 마세요. 즉,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당신의 이름으로 사인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이 대신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합의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보증을 서면 당신의 신용 점수까지도 심각하게 낮아져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덟째, 협상 방법을 배우십시오. 협상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최고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당신에게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협상을 잘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Nerd Wallets Survey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중 38%만이 첫 급여를 협상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고용주들은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고 말하죠. 실제로 조사에 응답한 고용주의 4분의 3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연봉 협상에서 5에서 10%가량 급여를 올릴 의향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홉 번째, 현명한 투자자의 행동을 연구하세요.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아는 현명한 투자자 중 한 명이죠. 왜 그가 6년 전에 은을 사기 위해 3,500만 달러를 썼고 왜 기술 분야에 머물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버핏과 같은 현명한 투자자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고 최고의 투자 계획이나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돈을 2배로 늘리십시오. 돈을 2배로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돈이라는 게임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이자 신문 칼럼니스트, 사회평론가인 윌 로저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돈을 2배로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돈을 반으로 접어 뒷주머니에 잘 넣어두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최소한의 자금으로 돈을 불리는 작업을 반복하면 됩니다. 백만장자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식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만 알고 나면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을 2배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일단 돈의 주인이 되면 자동으로 재정적 독립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돈을 2배로 키우는 게임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